잘안 씁니다. 밥 먹읍시다. 배고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지금 서청대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이 계시는 이곳 서청대에서 번개시장 알뜰 장터를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아직 조금 홍보가 미흡했는지 조금 아직까지 좀 동참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무튼 계속 해 나갈 그럴 예정이니까 여기는 그 누구도 아니고 무슨 당 다 초월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 대통령 각하님께서 저기 계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 그리워하는 분, 또 허무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밤에도 오시면 저 천막에 박정숙 동지님께서 24시간 지키고 계시고, 또 화목도 이 무궁화 애국단이 집회를 하고, 또 오늘은 모두 초월을 해서 서청대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금 번개시장 알뜰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서로 이러는데, 우리 우파들이 좀 더 생각을 좀 더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넓게 바다와 같이. 자 보세요. 바다는 시궁창물, 똥물, 온만물, 빗물이 다 들어와도 흡수를 하고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다시 내보냅니다. 즉 다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바다와 같이 좀 더 폭을 넓히고 열자고요. 제발. 너무 내 가슴이 좁지 않았나.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도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저도 좁아질 때가 있고 이상한 소리 들으면 욱하는 마음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웬만하면 최대한 바다와 같이 큰 포용력을 가지려고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고 노력하고 제 자신을 스스로 다듬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가 좀 더,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여기저기서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 뭐 잡음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쩌면 좌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네요. 각자가 서로 엄해하고 비난하는 거는 조금씩 자제를 하시자고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한다는 거는, 또는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 엄해, 중상모략, 이 차원일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좌파에게 넘어간 대한민국 정권을, 나라를 우파가 되찾아와야 하는데 이래가 나라 찾겠습니까? 그래서 우파는 아무튼 좀 단결하는 그런 의미를 한 번씩 새기면서 더더욱 나날이 다달이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우파 전국에 계시는 동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 지금 뭐 정상이라고 하지만은 정상회담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비정상회담이 저 판문점에서 지금 이 지구상에 보면은 독재자, 4독재자 중에 3독재자는 지구를 떠났습니다. 빈라덴하고 후세인, 카다피는 떠났지만은 마지막 지구상에 하나 남은 이 지금 독재자 김정은이,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붙여서 문재인이까지도 지금 독재자로서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존재들을 물리치고 이 지구를 지구상에서 몰아낼 때까지는 우파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제발 있죠. 인신공격. 지금 너무 치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인신공격하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가 양심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올바른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부끄럽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 지금 판문점에서 했던 소위 지네들이 말하는 이 괴뢰 도당들이 말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 이 지금 괴뢰 도당, 두 도당 수개가 지금 밀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밀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분노를 느끼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날이 한 치 앞도 지금 우리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나라가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앞날 저녁에 밤늦게 우리가 임진각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우리 그 우파의 시민단체들이 먼저 그 밤에 철야농성 천막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옆을 가보니까 JTBC가 스튜디오를 임시로 거기에다가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JTBC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날 손석희가 나와서 중계를 한다는 소리를 그날 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 JTBC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지금 요런 길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길을 JTBC가 폴리스 라인을 넓게 저걸 다 칩디다. 싹 쳐서 아마 우리가 느낄 때는 585부터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에게 자기들의 보호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앞날 밤에 라인을 넓게 칩디다. 그럼 완전히 길을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딱 들고 들이대니까 갑자기 오더니 마지막 그 라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거기서 항의하고 대판을 했었어요. JTBC가 이렇게 해가 되는데 이 길은 열어라. 그러니까 그 놈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젊은 놈들이 찍고 가든지 끊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 할 일이다 그랬어요. 할 일이다 하니까 입 딱 닫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을 이렇게 넓게 라인을 친다는 거는 JTBC가 무슨 큰 혜택을 받았나, 이거 무슨 행포냐. 길은 열어놓고 너네들 방송국만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대판했었어요. 앞날 밤에 늦게, 밤늦게. 그래서 그 JTBC하고 싸우고 그 다음날은 뭐 일 때문에 우리가 그 민간단체에서 하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 집회는 못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JTBC하고 우리 시민단체가 아마도 한 번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라면 아마도 JTBC 앞에 가서 항의도 좀 하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민단체가 그날 가서 집회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우리 여기에 뭐 일부 우리 애국자님들이 뭐 간 분들에게 또 비난을 하고 뽕빠니 무슨 빠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는 우리 우파라면 누구나 갔었어야 돼요. 그 날 비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가까이는 못 가지만은 가까이는 접근을 일절 막아요. 절대 못 갑니다. 기자증이 있거나 그 안에 민통선 안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 해서 임진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집회도 임진각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날 당일날 그 현장에 가서 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소에 가서 가장 그래도 판문점과 가까이 있는 그곳에 가서 소리를 그래도 우파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가서 부르짖고 외치고 이 정상회담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김정은이가 핵만 내려놓고 핵만 포기한다라고 하면 미국하고 바로 붙으면 될 것을 문재인이를 왜 손을 잡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야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문재인이 등신을 손잡고 가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이때까지 국민들 굶어 죽여가면서까지 만들었는데 그냥 내려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핵화라는 그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예, 한반도. 그러면 북한만 비핵화하면 되지. 미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에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과 생물화학무기인데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해야지. 이 덩신이 무슨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그거는 뭐냐? 남한에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군의 그 전략적인 무기, 핵무기, 미사일 등등을 다 철수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 국민들은 보면은 이 우매한 국민들은 보면은 이 지금 문재인이가 보면은 평화를 위장한 이 마약을 전국에 있는 우매한 국민들에게 다 먹여나가고 마약 중독이 돼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술이 취하게 만들어나갔고 거기에 지금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평화라고 지금 온 국민들은 부르짖고 같이 덜떠서 동조를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중요할 때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파들이 당연히. 근데 뭐 바깥으로 돌고 지방으로 가고 물론 중요하지만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그 장소로 가야 하고 또 그 때가 없고 조금이나마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지방으로 또 돌고 이거를 해야 하는데 그 때는 피하고 뭐 다음날 뭐 집회하고 대규모 규탄 집회 뭐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회담하는 앞날 사전과 사후에 또 우리는 소리를 내고 외쳐야 합니다. 적어도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기네들 하나하나에 태클을 걸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겁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뺏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일날은 안 가고 누가 갔는 시민단체에 비난만 하고 그거 간 사람들이 뭐 홍빠니 무슨 빠니 무슨 소리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진정한 애국자들을 이 애국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응원을 못 해줄 망정 동량을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마세요. 쪽박은. 지금 얼마나 지금 유정할 때입니까? 지금 보면은 옛날 우리 속담에 뭐 싸움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리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이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김정은이보다 더 미울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문재인한테 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저항을 해야지요. 근데 거기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들이 개인의 각자의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컨트롤 놓고 볼 때는 때라는 거 있는데 그때 놓치고 다 나중에 그 다음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들면 뭐합니까? 지금 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드는 격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당일날은 당일날 하고 사전에 가서도 소리를 내고 또 당일 다음날 사후에도 또 시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드루킹 사건도 또다시 같이 양립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문재인이가 지금 전 국민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지금 마약을 미기나가지고 이 마약 먹은 백성들은 취해가지고 계속 문재인 정권을 지금 빨고 있는데 또 다음에는 또 뭐를 할까? 계속 마약 환자는 또 마약을 찾듯이 또 문재인이가 뭐를 쏟아서 내놓을까? 여기에 귀를 다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민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해야지만 이 문재인은 지금 여론몰이를 해서 여론을 조작을 해서 촛불을 들게 만들어서 정권을 강탈을 했지 않았습니까? 재미를 봐가지고 계속 앞으로 할 판인데 지네들이 계속 해먹어야 될 판인데 이 여론 조작으로 이번에 드루킹 사건으로 다 실체가 파헤쳐졌습니다. 지금 뭐 양파 껍질처럼 벗긴다 하지만 벗기다 보면 속살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 그래서 이 지금 여론으로 조작을 해서 재미 본 이 정부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몰아붙여야 돼요. 이럴 때에 때를 놓치고 뒤에서 뒷북치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뭘 해야 할지 물론 조직의 일도 따라야 되지만 조직은 조직대로 또 같이 움직여주고 또 이런 때에 필요한 때는 시민단체가 가서 전투를 하는 데는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지원을 해서 잘한다 수고한다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정당에서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정당이 갈 수 없는 곳은 이렇게 시민단체 하는 활약을 발목을 잡거나 찬물을 끼얹어서 사기를 꺾어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직이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개인의 개성들이 각자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한 그 개성들은 각자 존중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소에 인재를 보내서 심고 조직을 키워 나가야 돼요. 이런 걸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에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중간에 교통정리도 해줘야 하고 어떤 걸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듬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로 써야죠.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린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옳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각자 다 다른 부분을 모두 취합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인재를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을 시켜서 키워나가서 인재를 발굴한 사람은 나 이상의 인재로 키워서 올릴 줄 아는 그런 넓은 사람이 좀 돼보시자고요. 내가 깔고 딱 앉아서 나보다 똑똑하다 뭐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그런 사촌이 노는 사면은 배 아프다는 거 지금 딱 그 오빠 그 행태가 눈에 보입니다. 뭐 각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양심에 좀 찔릴 사람도 있겠죠. 인재라는 사람은 다 갖춰지지는 못해요. 처음부터 필요한 사람이 인재다 싶으면
불러들여서 성장을 시키고 부족한 거 다듬고 또 채워 넣어서 필요한 곳에다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포를 해서 인재를 심어서 그래서 조직이 아우러져서 하나가 돼서 커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쉽게 해서 내 입안에 혀처럼 노는 바로 옆에서 아첨이나 하고 간신배들만 끼고 있어서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제가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 조직은 성장 못합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성장 못합니다. 각자가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에 조금의 빈틈은 없는지 오차는 없는지 자기 각자 자신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제발 인재들은 우리가 지금 이 우파들의 조직들은 각자 다 신생 조직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져서 출범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조직의 이 인재들을 육성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조직이 안에서 살림을 살 사람이 있습니다. 살림 살 사람, 조직 내에 일을 볼 사람, 또 조직 밖에서 전투를 벌여야 될 사람, 이렇게 다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다 필요한데 또 없는 인재가 밖에서 외부에 참신한 인재가 있다라고 싶으면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영입을 해서 조직을 육성을 시켜 나가야죠. 큰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이래서 전 정말 안타깝습니다. 눈에 제가 훤히 제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게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각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우파들은 보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관망만 하시는 분 또는 뭐 몸살이느라고 또 앞에 선뜻 못 나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옛날에 항상 유비무환을 부르짖으셨어요. 유비무환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우파들은 많이 밖으로 태극기들로 나오세요. 나오셔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조직의 장들이 좀 자기 자신의 자질들을 갖추세요. 그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앞으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할 때 태극기 들고 나오면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되겠습니까? 품들을 넓히셔야 됩니다. 더 넓히고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준비는 항상 갖춰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맨날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저 안타까워서 지금 소리를 좀 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아무리 잘한다 하고 하지만 순수한 애국자님들을 정말 울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순수하게 그야말로 순진하게 애국하려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을 시켜서 다시 청와대로 복위시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순수한 애국자님들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울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정말 그런 일을 없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고 우리 애국자님들은 나오셔서 그 어느 곳이 내가 가서 속해서 태극기를 들어야 할지 판단을 잘 하셔서 태극기를 들고 한 목소리를 보태서 같은 목소리를 우리가 내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을 좀 여러 가지로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의 이 좌파 정권을 저는 항상 이 얘기를 잘합니다. 뭐든지요, 부수는 거, 몰락하는 거, 파괴는 순간입니다. 순간. 근데 다시 이렇게 세우고 건설을 하자는 거는 사투를 벌여야 돼요.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설마 뭐 공산화 되려 하지만은 적화 통일이 바로 목밑에까지 왔어요. 지금 이미 지금 보면은 평화협정을 맺는다라고 얘기 나왔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제일 큰 타이틀이 그 두 가지가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경협을 만들고 북한에 고속철을 놔주고 철도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등등 말이 많아요. 하지만 딱 두 가지는 큰 것이 평화협정 맺는 것과 한반도의 비핵화, 그것이 바로 미군 철수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적화 통일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눈 뜨시기 바랍니다.
바로 적화 통일이 앞에 와 있는데도 아직도 설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그 관심도 안 갖는 분들 또는 문재인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리 5.18 같은데 얘기를 해보면은 완전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 안타깝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화목 일 계속 이 서청대를 옵니다. 전국에서 이 서청대를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박하님 그리워하시고 이곳에 마음이 다 모여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여기가 바깥 활동도 해야 하지만 가장 근본이 여기입니다. 여기 대통령님이 탄핵된 그 부분이 가장 첫 매듭을 묶은 매듭이에요. 매듭. 이 매듭이 풀리면 다 풀립니다. 지금 TV조선이 조금 지금 정부하고 드루핑 사건을 지금 드러내고 하다 보니 정부의 많은 탄압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다 보니 우리 우파는 또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자고요. 우리 우파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여려.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나쁘게 말하면 냄비건성 같아요. 지금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탄핵에 동조, 그러니까 일조로 앞장섰던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우리가 그쪽에 힘을 실어주시자고요. 우리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지네들이 매듭을 묶었으니까 그 묶은 자들이 풀어야 돼요. 매듭은 결자 해지 묶은 사람들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이왕의 정부하고 이 지금 좌파 독재 정권하고 맞서려면은 자기네들이 앞장섰던 탄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탄핵의 부당성을,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먼저 자기들이 밝혀야 돼요. 먼저 참여를 하고 우리가 앞장섰노라 잘못했다.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권하고 부딪히면 우리 애국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쪽에 힘을 실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이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만들어준 고속도로를 깔아준 이 국계 역도들 저놈들은 지금 저거 살 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당의 국계들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저는 300 진짜 그 다음에 넘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괘씸해갖고 하나도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특히 역도들이 전애들이 묶은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것도 같이 TV조선하고 같이 묶었던 매듭을 같이 그네들이 결자 해지를 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의 시작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다시 나오셔야 돼요. 석방이 되어서 복권을 하셔야 돼요. 청와대로. 이것이 돼야 풀리지 여기저기서 지금 정치 선거운동하고 정치 활동하고 이런 걸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정당들이 다 믿고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앞에서는 부르짖고 좌파 독재 정권과 맞선다는 명분 하에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볼 때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추구하는 집단들로 보여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소리들을 우파 동지님들이 하세요. 이런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은 지금에 꼭 할 일을 해야 될 사람들, 밥값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자기 자세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정말 가면을 쓰고 지금 박 대통령 석방 무죄를 외쳤는지 아니면 가슴 속 깊은 저변에서부터 생명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실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성이 보이고 진정성이 보이면 우리 지금 중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당 저 당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지켜보고 있다가 진실성이 정말 이 생명으로 와 닿았을 때는 우리 모두 못 맡기지 않고 밀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어딜 갔다 오니 홍빠니 하고 같이 동조하는 세력들을 그냥 둔다든지 같이 호흡을 맞춘다든지 한다면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희망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조금의 저는 사심은 아닙니다. 어떻게 비추어질지 하기에 따라서 보시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비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 그 다음에 나라 좌파 정권 좌파 독재 물리치는 거 물론 이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 그러시겠죠. 맞아 우리도 그래.
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정말 생명 깊은 이 오저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마음인지 아니면은 근래 그 마음이었는데 이제 조금 그 마음이 좀 퇴색이 되어서 정치권의 바람을, 정치 바람을 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발 우파 비난은 조금 우리가 조금 뒤로 하시고 생각을 좀 깊이 하십시다. 모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모두 필요하고 지금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건 안 돼요. 개인적인 사심이 결부가 되어서 그 중간에서 조직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견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뭐 어떻게 쉽게 뭐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흔든다면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의 사견을 좀 버리고 우리 우파들을 진실 그대로 좀 봐주세요. 진실 그대로 좀 봐주시고 우리 우파들의 그 훌륭한 점, 좋은 점을 높이 사주시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각 시민단체들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시민단체 다 없애버리고 일어나 하겠다면 갑자기 그게 됩니까? 반발도 생길 것이고 소리도 날 것이고 그러면 그 소리 한 사람 두 사람이 일파만파 파장이 큽니다. 그 파장이라는 게 부족하거나 시민단체장이 부족하거나 무설수에 오르면 모두 불러들여서 자주 간담회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시고 소통을 하셔야죠. 소통을 해서 그 단체장들을 자주 만나서 교육도 시키고 단련도 시키고 이래서 하나가 되어 가야죠. 하나가 되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못 맡기지 않고 각계 전투를 밖에 나가서 버리고 와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갑자기 그냥 뭐 보고를 하라 그러고 뭐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파들은 그게 지금 자리가 안 잡혔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맞아요.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이 단체장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존중을 해서 자주 대화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잘한다.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 오면은 또 보고를 해주세요. 다 알아들을 사람 아닙니까? 그 50, 60 다 각자 아직까지 나름대로 살아오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 조직에 묶어버리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활동을 하다가 그 고삐 풀린 망아지를 한꺼번에 모가지 딱 묶어놔 버리려면 묶어집니까? 길길이 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조직 운영하는 그 단체장님들은 잘 부탁드립니다. 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자범 없이 소리 없이 잘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조직의 교통정리를 잘 해 나가는 분이 최고의 자질을 갖춘 분이고 앞으로의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필요한 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오늘 저 나름대로 소리를 좀 높였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애국자님들을 가슴에 상처 주는 짓은 우리 서로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6시까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촬영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온달 장군님이셨습니다.